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끝장내주실 끝장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원장님 이름이 제가 계속 틀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원장님. 윤석열 네. 정부 끝장내는 끝장뉴스. 좋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끝장뉴스 프라임 첫 번째 주제는요. 다음 주로 넘어간 탄핵 시계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있은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 최장 평이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자초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아마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아니 우리가 뭐 벌써부터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문제 제기한 지 준비할 시간이 이제 언제 내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를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만에 내셨고요. 박근혜 대통령 7일 만에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시죠? 첫 번째 수치 안 받겠다고 그 송달 가지고 네네, 싸우고 기억하죠. 그다음에 변호인단도 임명을 안 해서 쟤네 왜 변호인단 선임도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네. 싸울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과연 싸울 의지가 있는지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게 저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변호인단 어떻게 임명을 하고 석동현 변호사라는 사람은 임명도 아직 안 되는데 선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냅니까? 이미 노무현 박근혜 다 냈거든요. 더 짧은 시간에. 근데 뭐 열흘이 지나도 그래서 뭉개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또 이거는 철저하게 윤석열 측에서 계획한 그 지연 전략이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직접 현직 탄핵의 대상이 그렇죠. 되는 대통령이 거기 네. 현장에 나가서 자기 변론을 했어요. 왜 그랬냐? 전 두 가지 사안이라 보면 첫 번째는 지지층의 결집. 나 이렇게 있습니다. 나 억울해요. 날 봐주세요. 건재하다. 여러분. 나를 봐주고 더 결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소리 내주세요. 그거 두 번째는 지연 전략. 제가 막 계속 변론을 많이 하면 증인 신청하고 계속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과 재판 지역 전략이라는 철저한 이 계획된 구도 하에서 오늘의 이 재판의 결과를 그러니까 지연시키려는 이 전략이 먹혀든 게 아닌가. 국민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데 윤석열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한 이 결과로서 지금 지연 전략이 먹혔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11차 변론까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평의를 계속 거듭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지연될 수도 있겠다. 지연 전략이 먹혔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근데 통상 선고일 발표는 2, 3일 전에 이루어지고요. 그럼 오늘 발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렇죠. 탄핵 변론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19일에서 21일에나 선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제가 100일이었는데요. 즐거운 100일이 아니라 윤석열이 12월 3일 지난해 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지치고 너무 힘들고 경제도 망가지고 최근에 보면 안보도 엉망이고 군에서 사고 나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SNS 상에서는 그 가정통지문이라고 하잖아요. 가정통지문이 네네. 사실인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7일 날 재량유업을 좀 하자. 뭐 이런 이제 글이만 올라오고 있어서 혹시나 17일 날 하는 것도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번 주는 어려우니까 다음 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연 전략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전 지연 전략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야비한 축구 정치다. 침대 축구라고 하잖아요. 침대 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시면 이 과정에서 계속 어떻게 했냐면은 국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니까 증인을 흔들고 증언을 오염시키려고 저는 변호인단이 작정을 한 게 아닌가. 네.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누구를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나중에 폭로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어하는 일부 극우 지지층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나쁜 축구 전략이지만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고 부디 헌재에서 제발 다음 주 안에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론은 더욱더 분열되고 극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국민적 혼란을 좀 늦추기 위해서는 좀 빠른 선고가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원로들도 헌재에서 신속히 이 사태를 수습해 주시기 위해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헌재의 판단에 다 같이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복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듯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가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연구원에서 내란 100일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내란 100일을 대가라는 것이 국론만 분열된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를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죠. 지난해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고요. 12월 9일 한 4일 만에 증시가 시총이 얼마나 증발했을 것 같습니까? 한 몇십 조 사라진 거 아니에요? 144조였습니다. 정말요? 네. 104조요? 144조입니다. 이게 12월 9일 날 언론을 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계엄과 내란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못 믿을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붕괴, 정치의 붕괴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붕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 지금 수치로 다 나오고 있고요.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 환율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밀가루 이런 거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환율 직격탄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짜장면도 오른다, 뭐도 오른다, 뭐 과자도 오른다.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먹는 과자, 서민들이 먹는 국산 그릇에도 지금 내란이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헌재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시고 빨리 이 사태가 수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멈춤 상태예요. 이 국민 혼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죠? 심지어 지금 이 대통령을 보수 농객에서 조갑재 씨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대통령. 이거를 저희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월간조선 편집장인 대표적인 상징적인 보수의 심장 조갑재 씨가 한 말이 미치광이 대통령이래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왜 그러냐? 이건 이미 뉴욕타임즈나 로이더 각종 외신에서도 지금 12.3 계엄 선포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속 취소, 그다음에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심판 지연,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고 민주주의가 쇠퇴했고 경제가 쇠퇴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야기하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외신조차도 대한민국 운명을 굉장히 네. 걱정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조선시대 의병처럼 국가 위기 때 저희가 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진영이든 뭐든 이념 다 필요 없습니다. 애국이냐 매국이냐 지금 이 상황이고요. 우리 진보 진영의 민주당의 사람들은 귓발을 들고 그 12.3 계엄 선포부터 국회에 나가고 오늘날까지 오직 애국을 위해, 진짜 애국 시민은요, 저쪽 뭐 성족이 팔아대고 이스라엘이 팔아대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진보 세력이 다시 한번 피로써 우리의 그 눈물로써 땀으로써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만 가중된 상황,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선동을 하고 또 뭐 국힘 쪽에서도 뭐 이제 헌재 앞에서 계속 규탄 시위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헌재 앞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담장 위에는 원형 철조망이 설치가 됐고요. 100m 이내에는 진공 상태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례를 보면은 왜 경찰이 이렇게 준비하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네 분이 그랬었죠. 분신 자살을 하시고 네. 그냥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경찰 차 위에 올라가서 경찰과 각종 폭행을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 난입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어제부터 시작한 게 헌법재판소 앞에 이중 차량으로 차 벽을 만들고 무엇보다 각 곳을 중구구청이나 관계자분들이 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다니면서 뭐그 가게 앞에 있는 와인병이라던가 뭐 병 어떤 무기로 쓰일 수 화분 있는 이런 것들 거. 다 지금 그거를 하나하나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지금 소상공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오죽하면 그날 너무나 무서워서 장사도 다 접고요. 지금 17일부터 19일까지 학교에는 휴교령, 임시 휴교령 아. 내려지고 장사 다 접고서 우리 그냥 집에 있겠다. 너무 무섭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엄 선포고 이게 누구를 위한 이런 결과 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시가 144조 날라갔다고 했는데 이 모든 책임 저는 뭐 민주당이 뭐 공직선거법 하면 당사 팔아야 된다. 저는 뭐 정당 해산 심판도 국민의힘 해야 될 거고요. 당사 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시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국회의원 재산 순위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재산 팔아서 이러한 우리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재산 환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때 또 그 이후에 네 분의 소중한 생명이 사상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네, 이번에는 혹시 더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게 생각해보면 서부지법 폭도 사태 기억이 그렇죠. 나시죠?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를 찾아야 된다고 법원에 난입한 저는 정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원이 봉봉하고 경찰들이 막 가격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극우 지지자 아마 이제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글 올려놨냐면은 헌법재판관 살해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이런 글까지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오고 이게 완전히 헌법재판소 총 공격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이 수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거고 우리 사법체계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행위는 정말 안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과 그 졸개들이 이런 거를 이게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지금 구속 취소된 이후에 더 기세등등하고 제가 보기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이걸 선동하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대 원내대표가 뭐 말로만 헌재의 판단에 대해 승복할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장 이런 행동을 하는 의원들부터 자중을 시키고 헌재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은 의원들에서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국힘이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광화문 현장에서 이제 단식이라든지 이런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헌재를 겁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아, 그래서 정치인은 특히 보수 쪽 정치인의 요구 요건은 저렇게 뻔뻔하고 좀 뇌를 약간 빠뜨려야 되는구나. 뇌가 없어야 노브레인이어야 정치를 보수에서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사실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부르기도 너무 안타깝죠. 뭐 보수의 심장인 조갑재 씨부터 미치광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적 단체가 바로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정한 보수는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수로도 보지도 않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고요. 이미 뭐 일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일본 매체들 뭐 상케이나 요미우리 구구 매체들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버렸거든요. 저 사람 법도 위반하고 서부지방 폭동도 막 같이 독려하는 국민의힘도 문제 많은 그렇게 이미 그 라벨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님이 사랑하는 그 일본으로부터도 사망 선고를 받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재를 겁박한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하는 거는 적반하장이고 자기네들이 쫄리고 자기네들이 헌재를 오히려 겁박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헌재 앞에서 계속적으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게 누가 진짜 헌재를 겁박하고 누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린하는지 정말 기가 차고 뻔뻔하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지금 7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잖아요. 그 집회 현장을 연결을 해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의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요즘 안녕이라고 요즘 안녕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네, 예, 맞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네,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네. 그 헌재가 계속 숙고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다음 주에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다음 주 뭐 이렇게 주말 쪽으로 가지 말고 월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화요일은 뭐 법무부 장관도 탄핵 심판이 있으니까 늦어도 수요일 날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 피를 말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로 온 것 같습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반드시 파면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광화문 광장에 아마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얼마나 많은 그 저희가 계속 지난주부터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빨리 탄핵을 파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선거가 늦어지시면서 사람들이 막 지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반드시 8대 0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의도까지 광화문까지 매일매일 걷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걸을 때도 우리 시민들이 매일매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내일도 12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으로 올 겁니다. 그 걷는 거 함께 해주셔도 되고, 광화문 집회에 나오셔도 되고, 또 손가락으로 생각들을 이렇게 SNS에 퍼날리셔도 되고,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행동들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장외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 이 국민의힘이 헌재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헌재를 겁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죠.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60% 이상이 윤석열의 파면을 바라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겁박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위헌유법적인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온갖 법 기술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헌재를 겁박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박홍근 의원이 내란당 해상법 해서 정당법 개정안을 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가요? 저도 사인을 했는데요. 그 당의 대통령이 내란으로 탄핵을 당하면 정부가 그 당을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에서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을 당하면 다음 선거에 후보를 아예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해서 이런 것도 했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정당은 사실은 헌법과 법률의 기초 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집권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면돼야 될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마치 국민의힘의 전체 의견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탄핵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을 받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 불참을 하셨었죠?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런 제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으로
저격을 하겠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작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 테러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 좀 소름이 끼치고 끔찍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지금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찰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지금 당 지도부가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부지법의 폭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게 목도했기 때문에 이 일도 그렇게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 저희가 반드시 꼭 잘 지키겠습니다. 네,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수고를 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네. 의원님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 계신 박정현 민주당 의원님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그 헌재 위에 철조망 설치된 부분들, 뭐 이 외에도 아까 여러 가지 우려를 또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경찰이 각보 발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경찰들이 이제 휴가나 이런 걸 가지 않고 총동원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오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 갈등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 어느 정당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서천원 의원이에요. 이거 정말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 지도부가 뭐 개별 행동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 국회 해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총사퇴해야지 왜 남의 당은 들고 넘어집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내란수계를 만든 당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뻔뻔한 거고 제가 지금 뭐 민주당이 겁박한다라고 해서 제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금 만든 자료를 하나 우리 PD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이름이 뭐냐면은 네. 지금 뜨나요? 풀어주려시면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자료입니다. 혹시 없나요? 예. 헌재 없고 뛰어. 이게 드라마 선재 없고 뛰어. 그 네, 드라마 네. 제목을 해서 헌재 없고 뛰어. 이건 뭐냐면은 헌재를 응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윤석열 파면시켜주세요. 국민들 힘드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게 협박입니까? 이게 시민들의 절박한 애원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집회 끝나고 나서 심지어 휴지 줍는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집회하는 나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이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천막을 치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집회 현장에. 이분들이 헌재로 겁박합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이름이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자녀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천막을 치고 나와서 윤석열 파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재 겁박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겁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국민의힘의 그 당명을 호떡당으로 바꿔 호떡당. 호떡이 호떡당. 왜 순식간에 입장을 뒤집었다 이랬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탄핵이 왜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 그 당시에 보수당 의원들이 절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더니 호떡 뒤집듯이 내란 속에 파면될 대통령을 또 정당을 탄생시켰으면 이건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명 호떡당으로 바꿔라. 네. 그리고 당명의 그 왜 이렇게 우리가 당의 기조를 써놨잖아요. 네. 당의 기조는 표리부동. 네. 겉과 속이 다르다. 네. 그 다음에 당을 상징하는 음식은 따로 국밥.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네요. 저희 뉴스 토마토가 현장 집회 현장을 계속해서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저런 평화로운 집회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게 어떻게 겁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주는 집회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헌재 앞에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소리 지르면서 선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겁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을 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 아까 말씀드렸었죠. 내란당 해산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듣자마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0% 이거 100%가 아니죠. 1000%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나요?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속이 터지시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당.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프랑스의 AP통신에서도요. 계속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하는데 SNS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 애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 그런 선거한 걸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윤석열의 재림을 지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자 나온 또 이제 그 SNS 가짜 뉴스가 뭐냐면 그 미국 포브스의 6대 최고 지도자로 윤석열이 선정됐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과연 그걸 누가 믿을까? 진짜 믿어서 열심히 그걸 선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기까지 가짜 뉴스를 하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바로 이런 체포영장 발부 그때 시기에 체포영장 발부 자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명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네. 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가 전 세계 부정선거를 다 조사해서 다시 재림하실 거다. 제2의 건국을 하실 거다라는 말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사람들 선전선동, 정말 나치 시대의 괴벨스의 선전선동도 이보다 더하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 권성동이야말로 진짜 괴벨스다. 사람들을 선전선동해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집중적으로 야기하는 정말 죄인이다. 이 권성도 원내대표와 권영세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힘 분명히 거기에 대해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중에 하나로 정당 해상 심판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계엄령 발령 게 있을 때 이건 이제 형사소송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일부 국회의원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밝혀져야 되는 거고 만약 사실이면 대통령만 탄핵할 게 아니라 정당도 해상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국헌문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이 되면 아니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법적으로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그 정당을 그렇죠.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는 안도 이 사실은 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시장, 군수, 심지어 지방의원, 예를 들면 군의원 이런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더 이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왜 재보궐선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후보를 낸 정당은 무공천해야 된다고 항상 여야가 주장했어요. 국민의힘도 그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도 아닌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대통령이 내란이나 이런 죄로 탄핵되거나 그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중생활하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뉴스 보면은 또 대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원님의 이중생활? 네. 뭐 이상한 영화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호떡당이라고 호떡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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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